안녕하세요. 정연아 의료서비스 아카데미 대표 정연아 원장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또는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부분으로 요즘에 이제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인천 쪽은 이미 진행을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부산 등등 각 지방으로부터 점차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부분을 그냥 말로만 듣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쉽게 생각해서 집에서부터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나 혼자서 병원을 가시기 어려운 분들, 또 이러한 분들이 어린 아이든 또 어르신이든 또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든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약국에 가셔서 약을 타셔서 또 집으로 보내드리고 또 보호자에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을 동행 서비스 또는 동행 매니저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실제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왜 생겼을까? 1인 가족 시대가 많아졌어 라는 것도 들 수 있고요. 또 노령화, 또 한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죠. 또는 이제 젊은 층들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젊은 층들이 일을 하러 나가시잖아요. 일을 하러 가셨을 때, 내 부모님이 아파, 또 내 아이가 갑자기 아파. 자,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병원까지 데리고 가려니 이걸 누군가에게 또 직장이나 이런 데 민폐를 또 끼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저부터도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경우 동행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서 연결을 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이 점차 확산이 되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한 이 등급이 허용이 된다면 국가에서 거의 85%요 정도 이제 부담을 하고 15%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100%가 아닌 분도 환경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서비스, 국가에서 해주는 어떤 의료 보건 서비스, 보장 서비스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또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등급에 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혼자 내가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 하지만 내가 비용은 내가 직접 내가 100%를 내더라도 할 수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요. 또 이거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많은 교육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잖아요. 자,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 좀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알면 좋죠. 근데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자로서 같이 이분을 모시고 병원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로서의 역할 정도도 충분하죠. 근데 좀 더 알면 어때요? 여기로 갔다가 졸로 갔다가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내가 접수나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미리 이 모시고 가는 고객분께 설명이 가능하고 이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좀 안심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진료를 보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 내가 갖추어야 될 역량과 또 내가 갖추어야 될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 관점에서 한번 챙겨보신다면 동행 서비스의 기준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또 받게 되는데요. 병원 동행 서비스 자격증을 시초에는 올 초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로 자격증이 이제 허락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 조금 밥그릇 싸움이라면 밥그릇 싸움인데 실제로 동행 서비스를 왜 그 자격증을 주니 우리 단체에서 하는 게 맞아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무언가 이렇게 좀 그게 걸렸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격증이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지금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런 동행 서비스 매니저를 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또 시에서 뽑을 때나 또는 그 구인을 할 때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또는 우리 아이를 잘 모시고 가서 또 어떤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하고 또 잘 데리고 와서 나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 부분들이니 여기에 맞는 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저희 교육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의료 서비스 교육 7층에서는 2층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니
이런 분들이 좀 더 간호조무사 라이센스와 더불어서 의료 서비스적인 면에 커뮤니케이션, 또 병원 이해, 환경 이해, 이러한 부분들을 원무 부분의 업무 이해, 이러한 부분들을 안다면 훨씬 더 환자분께 우리가 좀 더 신뢰성 있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모시고 가는 이 고객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퀘스천 마크에 의문점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진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병원 동행 서비스 매니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또는 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자격증이 유익할까요?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부분도 사실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는 동행이라는 것을, 동행 돌봄이라는 것을 수업을 통해서 또는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갑자기 뭐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겨요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좀 드문 일은 아닐까요? 굉장히 아프거나 고동이 불편하신 분은 앰뷸런스나 이미 이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시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뭐 고혈압이나 당뇨 등등의 간단한 어떤 그 환자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는 의료 쪽에 간호조무사나 이런 쪽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런 응급처치나 케어가 가능하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꼭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격증보다 저는 그래요. 대학병원 컨설팅을 2년을 할 때요. 제가 간호사로서 또는 병원 직원으로서 내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는 보여지는 게 내 업무와 그 파트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컨설턴트로서 내가 그 병원의 서비스를 교육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부터 그 병원 모든 구석구석이 굉장히 제 눈의 시야에는 서비스 접점이 많이 보이게 되겠죠. 2018년, 19년 이쯤에 환자 접점 서비스에서 우리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입구에서부터 환자분이 나갈 때까지를 동행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쭉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카톡에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 입구에서부터, 이게 병원 입구에서부터 나갈 때까지죠. 다 진료받고 나갈 때까지. 환자분 뒤에서 아니죠. 미행은 아닌데 환자분은 몰라요. 저를 모르지만 저는 환자분이 우리 병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만족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해할까, 또는 환자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은 언제이며 이 환자분에게 이 시간에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또는 진료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며 대기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나 등등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같이 다니면서 알고자 해서 그 부분을 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 요 정도에 양산부산대학교를 했었고, 또 18년, 19년, 20년, 21년 쭉 이제 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을 컨설팅을 하면서 요 동행 부분은 아니죠. 그땐 동행 서비스라는 게 없었죠. 서비스 접점을 알고 환자 접점을 관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입구에서부터 나갈 때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대학병원 평균 초진 환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조금 빠르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검사도 받고 이렇게 기다리고 진료 받고 하는 대기 시간, 병원 입구에서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조금 더 빠르면 1시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자, 그때 대기 시간이 참 길구나. 그리고 동선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다음 곳으로 찾아가는 부분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그 대기 시간을 어떻게 내가 동행하면서 막 내 폰만 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방치죠, 그거는. 그래서 그 있는 동안 내가 이분에게 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또는 이분이 신속하고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봐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도 굉장히 지금 이 동행 서비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병원 상황이나 병원 환경을 알고
또 요즘에는 키오스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